어느 날부터 남편이 냉장고에 메모를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메모인 줄 알았죠. 하지만 그게 우리 결혼 생활을 바꿀 줄은 몰랐습니다. 결혼 40년 차, 아이들도 다 커서 분가하고 이 집에 남은 건 남편과 저 둘뿐이었죠. 하지만 같은 공간에 있어도 대화가 없어요. 시작은 정말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소파에 누워만 있는 남편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누워만 있지 말고 설거지 좀 도와줘요. 그 한마디에 남편이 짜증을 냈죠. 나도 피곤해. 살림은 당신이 좀 알아서 하면 안 돼? 서로 목소리가 커지고 그날 이후 우리는 말을 끊었습니다. 아침엔 남편 밥상만 차려주고 저녁엔 남편이 먼저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렇게 서로 말없이 일주일이 지나고 2주가 지나고 한 달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살 바엔 차라리 그런 생각까지 들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냉장고를 열었는데 메모지가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남편 글씨체였어요. 우유 유통기한 지났음 새로 샀음. 저는 그냥 무심코 지나쳤죠. 그래, 우유 샀구나.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남편은 한 달 동안 나와 눈도 안 마주쳤는데 왜 굳이 메모를? 다음 날 아침 또 메모가 있었습니다. 김치 떨어져서 주문했음. 내일 도착. 사흘째 되는 날 전기장판 온도 25도로 맞춰놨음. 당신이 추워하니까. 나는 메모를 떼지 못했습니다. 하나, 둘, 셋. 냉장고 문이 메모지로 가득 찼어요. 말은 안 하면서 이런 사소한 걸 다 챙기고 있었던 거죠.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저도 메모를 하나 붙였어요. 고마워요. 당신도 감기 조심하세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이 남긴 메모. 미안해, 내가 너무 무심했어. 당신도 많이 힘들었을 텐데. 나는 펜을 들었습니다. 나도 미안해요. 사랑해요.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주방에서 저녁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이제 밥 같이 먹읍시다. 혼자 먹는 밥 너무 외롭고 쓸쓸해. 사랑은 때로 말보다 작은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냉장고 메모지 한 장이 우리의 40년을 다시 이어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나요? 저는 결혼 25년 차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평범한 가장입니다. 그런데 한 달 전부터 아내가 이상했습니다. 매일 새벽 혼자 산책을 나갔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는 뭔가를 계속 적었습니다. 뭘 그렇게 써? 물어보면 그냥 일기 같은 거. 아내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너무 차분하고 너무 조용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외출한 사이 책상 서랍 안에 있는 편지 봉투가 보였어요. 가족들에게라고 적혀 있더군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꺼냈죠. 나는 이제 죽기로 결심했습니다. 첫 문장을 읽은 저는 손이 떨려서 진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유서였고 내용은 이랬습니다. 25년 동안 나는 엄마와 아내로만 살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하루 종일 아이들과 남편을 기다리며 청소를 합니다. 저녁에는 퇴근한 남편 밥을 차렸습니다. 주말엔 시댁에 가고 제사와 명절에는 혼자서 음식을 만들었죠. 그러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나는 누구였을까?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도 잊어버렸어요.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죽기로 했습니다.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누군가의 엄마가 아닌,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닌 나의 이름 김정희라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 아내가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편지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아내는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앉더니 말했어요. 읽었구나. 사실 보여주려고 했어. 왜 이런 생각을? 내가 뭘 잘못했어? 당신 잘못이 아니야. 나도 잘못한 게 아니고. 그냥 나는 25년 동안 나를 죽이고 살았어. 이제 나로 살고 싶어.
그날 이후 저는 많은 걸 바꿨습니다. 아내에게 온전히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겠죠. 그리고 저 자신도 아내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아내는 그림 수업도 등록하고 친구들도 만납니다. 저는 아내를 대신해 설거지와 청소, 요리를 시작했죠. 안 하던 걸 하려니 어색하네. 조금 부족해도 여보가 좀 이해해줘. 그래도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위해 노력해줘서 고마워. 아내의 유서는 진짜 유서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아내, 엄마, 며느리로 살던 자신을 죽이고 김정이라는 한 사람으로 다시 살겠다는 선언문이었죠. 이제 우리는 25년 만에 처음으로 서로를 알아가고 있습니다. 당신의 배우자는 어떠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여러분의 상황을 공유해주세요. 3년 전 제 아들 준호는 출근길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가해자는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자, 아들은 그 자리에서 심정지가 왔고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8분이 지나 있었죠. 의사가 말했습니다. 목숨은 건졌지만 뇌 손상이 심각합니다. 깨어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들은 그렇게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처음 한 달은 며느리도 매일 병원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점점 발걸음이 뜸해졌죠. 그리고 사고 3개월 후 며느리는 제게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이혼 소송 서류였죠. 어머님, 저도 제 인생이 있어요. 아이도 키워야 하고요. 뭐라고? 준호가 곧 깰 수도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랬어요. 준호 씨는 가망이 없어 보인다고. 그날 이후 며느리는 손녀를 데리고 사라졌습니다. 한 달 뒤 사돈집에서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제게 말했습니다. 사부인 애들 이혼하겠다는데 그냥 보내주세요. 애도 어린데 우리 애 언제까지 가망도 없는 환자 수발만 들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그럼 준호는? 제 아들은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그때 사부인의 혼잣말이 저의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이럴 거면 차라리 그날 죽은 게 낫겠네. 그 말에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사람입니까? 저는 더 이상 그런 집안과 사돈을 맺는 걸 포기했습니다. 이혼은 결국 성립됐고 며느리는 기다렸다는 듯 재혼을 했습니다. 손녀는 제 아들이 아닌 다른 남자를 아빠라 부릅니다. 저는 아직도 매일 병원에 갑니다. 아들의 손을 잡고 때론 면도를 해주고 가끔은 옛날 노래를 불러줍니다. 의사들은 말합니다. 의학적으론 의미 없는 행동이라고.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언젠간 이 아이가 눈을 뜰 거라고. 3년째 매일 아침 병실에 가면서 저는 속삭입니다. 준호야, 엄마 왔다. 오늘도 날씨 좋다. 엄마랑 같이 보자. 모두가 포기해도 엄마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식물인간이 된 아들을 포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 상황이 공감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응원의 글을 남겨주세요. 전 사오라고 했지. 붙이라고 안 했어. 그날 어머니의 한마디에 전 무너졌습니다. 추석 전날 저는 갓난아기를 재우고 밤새 전을 부쳤습니다. 깻잎전, 동태전, 동그랑땡까지. 하루 종일 허리 펼 틈도 없이 기름 냄새에 절은 하루였어요. 어머니는 힘들게 전 부치지 말고 사서 하자고 하셨지만 아기 낳을 때도 옆에서 챙겨주시고 고생하셨는데 이런 거라도 해서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 하나로 만든 전이었죠. 다음날 시댁에 도착해 전을 내놓았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전을 보자마자 차가운 말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사오랬잖니. 왜 고생을 사서 해? 그 순간 제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다정하셨던 어머니는 온데간데 없고 너무 냉정한 모습에 전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죠. 남편도 아무 말 없이 어머니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엄마, 근데 방금은 좀 심하셨어요. 새언니가 그거 밤새 만든 거라던데. 그래서 일부러 그런 거야. 네, 수진이 내가 뭐라 해도 괜찮아요. 어머니하고 항상 웃기만 하더라. 내가 좋게 말하면 다음에
또 힘들게 전 부치고 그럴 거라. 이렇게 모질게 말하면 자기도 화나서라도 다음에 안 하지 않겠니?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가 저를 조용히 부르셨습니다. 수진아, 내가 너무 모질게 말했지. 미안하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너무 잘하려고 애쓰는 내 모습이 안쓰럽고 미안했어. 이제 너도 내 딸인데 너무 잘하려고만 하지 말고 편하게 하면 좋겠어. 저는 말없이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전 남은 걸 곱게 포장해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이건 내가 만든 거잖아. 우리도 맛있게 먹었으니 내 어머니 아버지께도 맛 보여드리면 좋아하실 거야. 내일 친정 갈 때 가지고 가. 내가 내 며느리라 하니 내 딸이라 너무 고맙다 수진아. 그날 어머니는 진짜 친정 엄마 같았어요. 이런 시어머니라면 고부 갈등은 없을 수 있겠죠? 여러분의 상황은 어떠신지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며느리를 딸처럼 아꼈는데 돌아온 건 상처였습니다. 그런데요, 끝이 아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2세 이정자예요. 며느리 수진이는 제가 딸처럼 아꼈던 아이예요. 딸이 없던 저는 수진이가 처음 인사하러 왔을 때 손 붙잡고 울 정도였죠. 결혼 후에도 아기 낳고 몸 안 좋을 때 제가 다 챙겼습니다. 산후조리부터 이유식까지, 심지어는 제 적금 깨서 아기 보험도 들어줬어요. 수진이도 그런 저를 엄마라고 부르며 살갑게 대해줬죠. 그런데요, 얼마 전부터 수진이가 점점 저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전화해도 안 받고 저에게 찾아오지도 않고요. 어쩌다 연락이 닿으면 어머님 죄송해요. 지금 좀 바빠서요. 그 말만 반복됐죠. 그러다 수진이의 생일이라 일부러 조용히 찾아갔는데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창문 너머로 본 건 수진이와 안사돈, 그리고 아들과 손주까지 넷이서만 케이크에 촛불을 불고 있는 장면이었어요. 저만 빠진 자리였죠. 그날 저는 돌아오는 내내 울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 그 후로 저도 연락을 끊었어요. 그래, 나도 마음 접자. 그런데 지난달 아들이 술에 취해 울면서 찾아왔습니다. 엄마 수진이 기억력에 이상이 있어. 병원에서 조기 치매일 수 있다고. 그 말에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엄마 수진이가 자꾸 엄마를 누군지 헷갈려해. 그래서 피해 다녔던 거야. 엄마 상처받을까봐. 그때서야 그 아이가 왜 그렇게 저를 볼 때 불안한 눈빛이었는지, 왜 자꾸 절 피했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딸처럼 아꼈던 마음이 헛된 게 아니란 것도요. 지금요? 저는 수진이 옆에 있어요. 같이 병원 가고 식사 챙기고 엄마 고마워요. 하는 그 말 한마디에 다 괜찮아지더라고요. 며느리지만 제겐 하나뿐인 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며느리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저는 아이를 낳아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전처가 버리고 간 아이. 저는 결혼식도 없이 혼인신고도 없이 그냥 엄마 역할부터 시작했죠. 하지만 남편은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 혼자서 아들 대학을 보냈고 아들은 IT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아들이 결혼할 때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처음엔 며느리도 저를 잘 따랐어요. 하지만 결혼 1년 후부터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며느리가 아들에게 하는 말을 듣게 됐어요. 어머님은 법적으로 엄마도 아니잖아. 왜 우리 집안일에 계속 간섭하세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저조차도 잊고 있었는데 그게 이렇게 제 발목을 잡을 줄 몰랐죠. 그런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것이죠. 저는 영안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입구에서 며느리가 저를 막았어요. 어머님 죄송하지만 여긴 법적 가족만 들어갈 수 있어요. 뭐라고? 어머님은 남편과 법적으로 남이잖아요.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맞아요. 법적 어머니는 저예요. 당신은 아무런 자격이 없죠. 그동안 얼굴 한 번 안 비추던 아들의 친엄마가 상주 자리에 앉아 조문객들을 받고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두 사람이 소곤거리는 게 들렸습니다. 어머니, 저 여자가 준호 재산을 노릴까봐 걱정이에요. 아무 걱정 말아라. 그 여자는 법적으로 아무 권리 없어. 그 순간 아들을 키워온 제 시간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아들을 보지도 못한 채 영안실 문 앞에서 그렇게 돌아섰습니다. 그렇게 아들의 장례식이 끝나고 3일째 되던 날, 변호사가 저와 며느리, 친모를 불러 모았습니다. 고인께서 2년 전 작성하신 유언장이 있습니다. 며느리와 친엄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변호사가 유언장을 낭독했습니다. 제 모든 재산은 저를 길러주신 제 어머니께 상속합니다. 법적으로는 친모가 아닐지 몰라도 제 인생에서 진짜 어머니는 단 한 분뿐입니다.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고 친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법적으론 엄마가 아니었지만 아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가족은 핏줄이나 법이 아니라 함께 마음을 나눈 시간으로 만들어집니다. 저는 68세 박순자입니다. 아들은 1년 전부터 해외 장기 출장 중이고 며느리 수진이와 단둘이 살고 있었죠. 그런데 6개월 전부터 제가 좀 이상했습니다. 물건을 자꾸 잃어버리고 어제 일이 기억 안 나고 며느리가 병원 가자고 했지만 거절했어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아들이 해외에서 매달 500만 원씩 생활비를 보내는데 집안 살림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았어요. 반찬도 줄고 생필품도 부족하고 며느리가 제게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 방에서 통장을 발견했어요. 통장에서는 매달 300만 원씩 돈이 빠져나가고 있었죠. 얘가 생활비를 빼돌리고 있었구나. 아들이 없다고 혹시 바람이라도 난 건 아닐까? 저는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수진아, 이게 뭐야? 생활비 어디다 쓴 거야? 어머님, 그게 내 아들이 힘들게 번 돈 빼돌려서 뭐 하는 거야? 어머님 오해예요.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아들한테 다 말할 거야. 그렇게 저는 며느리를 쫓아냈습니다. 며느리를 쫓아낸 지 3일 후 저는 장을 보러 나갔다가 집을 찾지 못했습니다. 어디가 우리 집인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몇 시간을 헤매다가 어떤 분이 경찰에 신고해 주셨고 경찰이 제 핸드폰에 있는 최근 통화 기록을 찾아 전화를 했죠. 며느리였습니다. 며느리가 달려왔어요.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며 안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늦었어요. 죄송해요. 그리고 그날 아들이 1년 만에 해외 출장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날 아들이 며느리 방을 정리하다가 노트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님 치매 간병 기록. 거기엔 제 증상이 자세하게 적혀 있었어요. 같은 이야기 반복하시는 날이 많아졌다. 물건을 자주 잃어버리신다. 길 찾기 어려워하신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생활비 500만 원 중 300만 원씩 절약해서 치매 전문 병원 치료비 모으는 중. 남편 없이 힘들지만 그래도 어머니를 위해서 나라도 힘내자. 며느리는 생활비를 쪼개서 제 병원비를 모으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 사람을 도둑이라 부르고 쫓아냈습니다. 병원 진단 결과 치매 초기였습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와 아들의 보살핌을 받으며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저를 용서하셨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저는 남편과 시아버지 셋이서 살고 있어요. 시어머니는 남편 말로는 어릴 때 돌아가셨다고만 들었어요. 그런데 3개월 전부터 시아버지가 이상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아침 일찍 외출하시더니 저녁 늦게 돌아오세요. 혹시 황혼 연애? 80세 연세에? 시아버지의 행동에 궁금증이 생긴 저는 몰래 시아버지를 미행하기로 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1시간을 가더니 도착한 곳은 요양병원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본 건 휠체어에 앉은 할머니와 다정하게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아버지의 모습이었죠.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아버님이 요양병원에 계신 할머니 만나시던데 나중에 우리가 그분까지 모셔야 하는 거 아냐? 남편 얼굴이 굳었어요. 그날 저녁 남편이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아버지, 요즘 누구 만나세요? 시아버지가 당황하셨어요. 아내가 그러던데 몸이 불편한 분 만나신다면서요? 나중에 자식들 고생시키려고 그러세요? 시아버지가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재훈아, 그 사람 내 엄마다. 뭐라고요? 남편도 저도 얼어붙었습니다. 30년 전 내가 투사할 때 내 엄마가 희귀병 진단을 받았어. 의사가 그러더라. 10년 안에 몸을 못 쓰게 될 거라고. 그때 내 엄마가 나한테 이혼하자고 했다. 자기랑 살면 나도 그리고 너도 힘들어질 거라고. 나는 그때 아내보다 너를 선택했어. 그리고 너에겐 엄마가 죽은 걸로 했지. 어린 내가 상처받지 않도록. 그런데 최근에 내 엄마 상태가 더 안 좋아졌어.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될 것 같아. 너희한테 말하려던 참이었다. 남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다음 주 토요일, 우리 셋은 함께 요양병원에 갔습니다. 남편이 휠체어에 앉아있는 어머니 앞에 무릎 꿇었어요. 엄마 저예요, 재훈이. 지금까지 엄마가 죽은 줄만 알았어요. 이제 우리 함께 살아요. 어머니는 말은 못하셨지만 눈물을 흘리셨어요. 지금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서 함께 살고 계세요. 시아버지는 시어머니 손을 잡고 말씀하십니다. 여보, 이제야 우리 가족이 하나가 됐구려. 저희 가족을 응원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